안녕하세요. 복된 장마입니다. 파워포인트의 기본사항과 세팅부터 해서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방법들까지 쭉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의 줄임말이고 보통 PPT라고 많이 하는데, 그 PPT는 이제 파워포인트의 그 약자를 가지고 이제 만든 말입니다. 실제로 파워포인트는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란 생각을 워드나 한글로 정리한 다음에 PPT로 보통 만들어서 하는 걸 말하는데, 청중에게 주장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해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또 시초강 자료를 활용을 해서 발표를 많이 하죠. 그리고 이제 많이 알다시피 잡스 같은 경우는 잡스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PT를 많이 알게 됐고요. PPT를 발표하는 거 보통 PT라고 많이 합니다. PPT를 사용하는 이유는 문서보다 쉽게 인식을 할 수 있다는 이유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사소통도 잘 되고, 그런 가장 큰 이유가 있고, 사실 글로만 가지고서는 물론 좋은 양질의 글을 써서 발표하거나 상대방을 이해시킬 수 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보다는 이렇게 간략하게 도식화하거나 보여주는 것들이 더 이제 사용자들한테 쉽게 인식하고 알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파워포인트 기능이 어디서 왔냐라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 화면에 되게 많은 기능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이제 워드라든지 엑셀,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음악, 동영상 기능들이 추가된 것들이 결국에 파워포인트입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한쇼라고 해서 한글과 컴퓨터에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제품이 나와서 한쇼가 있고, 또 이제 맥에서 쓰는 키노트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맥 OS라든지 거기에 한해서만 공개가 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레즈라고 얼마 전에 많이 유행했던 웹 기반에 협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PT는 보통 요 세 가지, 사진하고 그림, 글꼴, 그 다음에 영상, 음악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만약에 이제 개인적으로 쓰는 거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영리 목적으로 쓰는 것들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개인으로 쓰는 것들도 또 온라인이라든지 공공에서 이제 여러 사람에게 보여줄 때는 저작권자에게는 원래는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범위나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알아봐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협회에다가 문의를 해도 건 바이 건이라는 그런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 허용 범위는 이제 초중고, 대학, 교육기관 등에서 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면 영리 목적으로 쓰는 거는 이제 저작물, 사진이나 그림, 글꼴, 영상, 음악에 대한 저작물을 구매하고, 또 요렇게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제 무료 제공 소스를 가지고 PPT를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잘 만드는 법이라고 이제 써놨는데요. 사실 PPT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정리를 우선 잘하는 겁니다. 정리는 통일성이라든지 배치, 크기, 그리고 이제 그 내용과의 간격 등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것, 그리고 강조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PPT를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실습을 잠깐 해볼 건데요. 특징이 제가 하는 거에 이제 좀 주안점을 둔 것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실습을 해보면서 자기만의 어떤
PPT 포맷을 하나 만들어 간다고 저는 그렇게 잡아놓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조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면 보고 실습이라는 게 있으면 하나보다 만들어 보나 보다 라고 이해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제 PPT를 당연히 여셔야겠죠. 여시고 이제 그 파일에 보면 이 탭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 보시면 이제 새로 만들기 탭이 있거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이걸 눌러 보시면 여러가지 서식들이 보여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해서 원하시는 그 서식을 누르고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할 때는 지금 저는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실습 이제 제목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이름 그리고 날짜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요. 이제 뒤에 날짜 뒤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전이 많게 되면 날짜 뒤에 뭐 언더바 1, 뭐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버전에 이어서 만약에 이제 유튜브 강의용이다 이렇게 또 적기도 하고 그 중간에 업데이트 부분을 더 적기도 하고 이렇게 파일 관리를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예전 버전인데요. 뭐 예전 버전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2013 버전 같은 경우는 색깔이나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한데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원하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선택을 하고 저장을 하실 때 먼저 파일을 본인의 이름하고 뭐 날짜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을 이제 적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중요한 거가 PPT 같은 경우는 이제 pptx라는 파일로 저장을 기본적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구성을 해 놓은 거고요. 상단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리본 메뉴라고 보통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슬라이드, 뭐 슬라이드라고도 하고 뭐 장표라고도 하고 내지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얀 박스 테두리가 이제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들이 이제 모여진 것들이 화면처럼 보이면 슬라이드 목록이 되는 거고요. 이 목록은 사실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객체를 하나 선택을 하면 여기 서식이 있죠. 이 서식을 누르면 이렇게 해당 객체에 대한 서식이 나옵니다. 이게 글씨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이 객체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이 서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 탭 뭐 요거 누르면 슬라이드 쇼 나오는 거 아시죠? 그리고 보통은 이렇게 해서 목록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뭐 발표 약자로 하는데 요거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여기 기본 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고요. 이제 중요한 게 그 비율이 있어요. 이제 저희 지금 이게 100%잖아요. 이 100%를 좀 확대해서 보려면 컨트롤 스크롤 하면 커지고 이제 스크롤 아래 위로 당겨 보면 이렇게 바뀝니다. 수치가 바뀌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리본 메뉴 이제 상단에 여기 리본 메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리본 메뉴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리본 메뉴고 그 안에 탭 메뉴라고 해서 홈, 삽입, 이렇게 디자인, 전환 이렇게 쭉 있잖아요. 요게 탭 메뉴고 이 탭 메뉴 아래는 이 단락이라든지 글꼴, 뭐 그리기라는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하나씩 도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된 것들 있죠. 아래 이제 기능이 더 있다는 거고요. 또 이런 삼각형도 이제 기능이 더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리본 메뉴 안에 이 탭들이 있고 그 안에 그룹이 있고 그룹 안에 이제 도구들이 하나씩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필요한 도구들을 빼놓은 거죠. 예. 파일 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이제 새로 파일을 만든 그 기능인데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제 여기가 파일 탭의 기능들인데, 파일 탭에서는 파일을 열고 파일을 저장하거나 인쇄할 때, 그리고 원드라이브나 이제 이메일로 공유할 때, 뭐 이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룩이 있어야겠죠. 파워포인트 그 마이크로소프트 메일이요. 그리고 PPT를 이미지나 뭐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요거는 많이 쓰죠. 이미지를 내보내면 이미지가 글씨가 수정이 안 되거나 이제 PDF로도 많이 보내니까요. 그리고 이제 추천 템플릿을 만드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이제 PPT 옵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옵션을 좀 보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PDF로 만드는 게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도브 CC 포토샵을 쓰고 있어서 이제 이런 기능이 추가됐는데, 보통은 이제 PDF 만들기, 그리고 또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비디오 만들기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파일 형식 변환해서 이미지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CD 만들기나 여러 가지 CD 만들기 같은 경우는 이제 PPT를 가지고 CD 만들기를 하면 그 CD 옛날에 자동 재생됐었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 유면 만들기 같은 경우는 워드로 변환해서 슬라이드 노트라고 해서 이제 이게 슬라이드 노트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기재하는 것들이 이제 유인물에 같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파일 형식 변화는 이 해당 페이지 하나만 저장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전체 슬라이드를 이미지로 다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기능을 하나 볼 텐데요. PPT에 있는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자동 복구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PPT가 알아서 뭐 10분에 한 번씩 저장을 하든지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잠깐 보시면 이 옵션에서 저장, 여기에 이제 자동 복구 기능이 있잖아요. 이 기능이 항상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글꼴 포함인데요. 만약에 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나눔 스퀘어 폰트인데, 이런 폰트를 저장을 해서 상대방에 전달해 주면 이 폰트가 그대로 살아 있고, 이제 이 폰트를 수정할 수 있게도 해줄 수 있어요. 이제 무드 문자 포함이 수정할 수 있게 다른 사람이 편집할 경우 선택하는 거고, 그냥 보여주기만 할 때는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에 사용한 문자만 포함을 하게 되면 하면 되고요. 용량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자를 포함하게 되면 같이 폰트가 딸려가긴 하지만 좀 느려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PPT에 많이, 그 다음에 이제 홈 탭인데요.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홈 탭에 해놨죠. 홈 탭은 뭐냐면 PPT에서 많이 사용하는 메뉴를 모아놓은 걸로 워드하고 엑셀에도 홈 탭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클립보드는 이제 복사하고 잘라내고 붙여넣고 뭐 서식을 복사할 때 쓰고요. 단축키가 있으면 단축키를 알아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일일이 눌러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꼴은 말 그대로 이 글꼴에 대한 것들이 이걸 선택하면 활성화가 되죠. 그리고 단락은 이 글들이 모여서 이제 단락이 되잖아요. 이 단락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그리고 그리기는 이제 PPT의 어떤 그림 도형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 도형들을 더하는 그 쉐이프, 도형과 도형을 더하는 그런 기능. 그리고 표, 그리고 차트. 이제 차트는 많이 쓰시죠. 그리고 이제 스마트 아트라고 해서 그 도식화된 것들을 저희가 선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이제 내용을 입력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렬, 그러니까 새로 뭐 PPT를 뭐 이 위에를 정렬하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로 정렬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 정렬에 대한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해서 PPT의 어떤 기본 폼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홈 탭은 많이 사용하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삽입 탭에 있는데, 삽입은 이제 무언가를 넣는다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추가할 때 쓰는 건데, 새 슬라이드를 만들거나 표를 넣거나 표를 눌러보면 이렇게 표를 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림을 갖고 오거나 온라인에 있는 그림을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캡처한 것들을 바로 캡처해서 쓸 수 있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진을 이렇게 모아서 자동으로 어떤 그 PPT에다가 앨범처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형, 아까 이제 홈에 있는 도형이죠. 그런 것들이 있고, 요거는 이제 2365 오피스 365 버전에서만 지원을 하고 2016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있고, 뭐 3D 모델,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쭉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죠. 여기서 이제 그림을 제일 많이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 넣는 게 사실 여기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이제 바닥 번호를 삽입하면 이제 이게 쭉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비디오하고 비디오는 많이 추가하잖아요. 비디오 삽입하는 거랑 그 다음에 뭐 오디오 삽입하는 기능들이 여기에 있고, 요것들을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홈 탭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탭인데요. 디자인 탭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파워포인트를 처음 세팅할 때 대부분 사용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에 있어서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왜 디자인 탭이 가운데 있냐. 디자인 탭에서는 아까 고르셨듯이 테마를 고를 수가 있고요. 테마를 바꾸면 전체가 다 바뀌죠.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테마에 따라서 디자인이 싹 바뀌죠. 그리고 이제 이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정을 해놓은 색깔대로 이제 기본 색깔이 바뀌는 건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3번이 이제 검은색 버튼인데 색깔이 바뀌죠. 이게 이제 기본 색을 배정해 놓으면 저렇게 이제 색깔이 바뀔 수 있고요. 글꼴은 이제 제가 만들어 놓은 글꼴도 있고, 다른 글꼴들로 글꼴이 다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슬라이드 크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시 다음 페이지에서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환 탭은 슬라이드 전체가 움직이는 화면 전환 효과인데요. 이 화면에서 보셨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전환 효과죠. 그리고 전환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 전환 효과가 마우스를 클릭할 때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지정해서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환 효과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많은 전환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탭인데요. 요거는 여기서 보시면 애니메이션 탭에서 창을 눌러보면 애니메이션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있고, 제가 만든 요소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애니메이션 탭 같은 경우는 요 애니메이션 창을 열어야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창은 애니메이션 탭에서 여기 이제 고급 애니메이션 그룹에 보면 애니메이션 창이라고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 보시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처음에는 사실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주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드 쇼 탭인데요. 눌러보면 슬라이드를 처음부터 재생하거나, 처음을 재생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것부터 들어가고요. 현재 슬라이드, 지금 이게 21번이죠 22번이죠 22번은 이 앞에 슬라이드가 21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22번째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고요. 요거 부분이 있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발포형 보기라고 해서 이제 아까 요 화면 있잖아요. 요 화면과 요거만 보여지는 화면이 따로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는 이제 지정하는 방법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처음부터
슬라이드 쇼를 할 때는 F5번이고요. 현재 페이지부터 할 때는 Shift F4를 누르시면 되고, ESC 누르면 이제 다시 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슬라이드 쇼는 대부분 이제 PPT를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죠. 검토 탭이 있는데요. 검토 탭은 말 그대로 언어 교정을 하거나 맞춤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언어를 번역하거나 메모하는 것들도 있고, 비교 같은 경우는 파일 이름을 기준으로 이전 자료와 비교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 맞춤법이나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사실 저는 잘 쓰진 않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거는 컨트롤 F를 눌러서 제가 원하는 단어를 찾아서 이제 바꾸는 정도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 탭에서는 이제 약간 슬라이드 PPT에 대해서 뭐 조금 이제 정의를 해보면,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면 기본 이제 그 슬라이드 마스터가 있고요, 레이아웃 슬라이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고요. 아까 디자인 탭에서 사이즈하고 PPT 이제 스타일을 정하잖아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디테일한 걸 좀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안내선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는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런 것들도 슬라이드 마스터 보기에 가시면 거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디자인 탭에서 기본 설정을 제가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